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코너죠.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킥.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정리 논란인데 정리. 네. 그렇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하고 이준석 대표가 서로 네. 다른 해석을 해갖고 대립을 하고 있죠. 원희룡 전 지사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후보로서 곧 낙마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이준석 대표는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대립하는 구도를 계속 이어가는 거 이걸 끝낼 거다. 그런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진실 게임을 떠나서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런 점에서 여론조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게 좀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예.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 계속 이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누가 1등인지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 누가 앞서가는지 이런 것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언론 기사를 제목을 보면은 이재명, 윤석열 오차박 제처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네. 반면 또 윤석열 논란에도 반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기사도 있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제목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이겼다고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겼다니까. 예. 근데 이게 하루에 나옵니다. 같은 날에. 맞아요. 저도 계속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뭐 똑같은 날에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 정반대로 나오나. 그렇죠. 두 개의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건가요? 이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가 다른데 우연하게 발표 날이 같아서 그런 건가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 다른 시기에 조사된 결과인데, 네. 조사된 여론조사인데, 이제 결과가 이제 같은 날 발표돼서 그런 사례도 있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사례가 또 없는 게 아니에요. 아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예.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냐? 이 조사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조사 방식.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ARS하고 전화면접 조사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ARS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뭔가 내가 듣고 선택지를 듣고 그 사람에 해당하는 번호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정치 고관여층의 여론이 더 많이 반영되는 여론조사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아하. 그래서 실제 응답률을 보더라도 ARS 조사인 경우에 응답률이 좀 낮은 걸로 나타나는데 귀찮으니까 끊어버리는군요. 그렇죠. 여론조사를 진행하다가 끊어버리거나 아예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ARS 조사가 더 많다라는 것에서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ARS 조사에 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그거는 후보자별로 다 조건이 같은 거 아닌가요? 유불리가 다른가요? 그래서 ARS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높이 나오는 현상이 최근에 쭉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 이걸 좀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즉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중에 윤석열 전 총장 지지하는 유권자가 다른 후보에 비하면 많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서 그러네요. 말씀드린 거하고 엮어서 보면은 그러네요. 그러면 이 계층에서 이 정치 고관여층에서 특별히 윤석열 전 총장만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 계층의 보수 유권자가 많은 건지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이제 조사 결과가 한쪽에서 있는데 지난 7월 한국갤럽이 진행한 여론조사 이 내용을 보면은 네. 정치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 중에 나는 보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진보층이나 중도층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고요. 예. 반대로 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 중에는 진보층 내지 중도층이 보수층보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습니까? 지금 정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난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하. 정권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 이제 관심이 많아진 상황이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도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가요?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여론조사 따라 이 변동폭이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윤석열 전 총장이 같은 날인데 진조사도 있고 이긴 조사도 있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예. 특히 또 취약해 보이는 여론조사도 사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갤럽이 진행하는 여론조사인데요. 네.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이른바 이제 실언 논란 있지 않습니까? 네네. 120시간 얘기하고 뭐 건전한 페미니즘 얘기하고 뭐 이런 논란 이후에 예. 특히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자가 지지하는 후보 이름을 직접 거론해야 되거든요. 네. 저 같으면 이제 표창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후보가 아닌데요. 예,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표창원이라고 답한 사람이 많으면 아. 표창원 지지율 10%씩 나오는 거예요. 예. 엄청난 조사입니다, 이게. 오호. 근데 이게 후보군을 객관식으로 1, 2, 3, 4, 5 중에 하나를 골라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좀 갈등을 하다가도 그래도 내가 예를 들면 3번 표창원이라고 답을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내가 표창원을 지지합니다라고 말하려면 표창원을 굉장히 좋아해야 돼요. 아하. 강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후보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미리 열거해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예. 후보별 적극 지지층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유선 전화 비율이 얼마냐, 무선 전화 비율이 얼마냐 여기 따라서 많이 갈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 유선 전화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이제 유선 전화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인데 그렇죠. 지금은 시대상이 변화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무선 전화를 많이 이용하시죠, 핸드폰을. 그렇죠. 그래서 100% 무선 전화로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선 전화만 이용하는 계층을 일부 이제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면 10% 정도 유선 전화 비율을 주거나 이제 보통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선 전화를 통해서 잡히는 지지율이 보수 정당 후보에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또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하. 이건 아마 유선 전화를 이용하는 계층이 좀 고령층이거나 네. 아니면 자영업자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예. 아마 그 계층에 좀 이 다수인 여론이 많이 반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지난 재보궐선거, 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단일화 협상 때도 오세훈 시장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사이에 단일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유선 전화를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가 논쟁거리였거든요. 아,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예. 대단히 민감한 이 부분이죠. 네.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쭉 종합을 해보면 유선 여론조사가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는 조사에서 또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다 보니까 그 속사정을 일반 청취자들이나 유권자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결과가 너무 상반된 것이 갑자기 같은 시기에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 우리가 속는 거 아니야? 누가 일부러 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여론조사 때문에 친구들하고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내가 오늘 본 조사는 분명히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나왔는데 예. 친구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본 조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 올랐다. 네. 그럼 이제 나는 막 의심을 하는 거죠. 이분은 도대체 무슨 여론조사 결과를 본 거야? 혹시 뭐 누구한테 속은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사실은 선거에 임박해서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돌리는 여론조사가 없는 거 아닙니다. 아, 그래서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론조사 후보로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홍보가 되기 때문인데요. 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무소속 김민하 후보로 무슨 지역구에 출마를 하는데 예. 그 지역구민들이 김민하를 모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표창원의 하이킥에 나올 정도로 유명하지만 예. 잘 모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모르겠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여론조사를 제 이름 넣어서 돌리는 거예요. 예. 표창원의 하이킥에 출연하고 표창원과 아주 막역한 사이인 김민하 씨가 이번 네. 선거에 출마하면 지지하시겠습니까? 아하.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김민하는 선거에 나오는지를 몰랐는데 어허. 이 여론조사 듣고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여론조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하. 이런 것은 이제 거의 사기에 가까운 것이고 범죄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이나 문항에 특정 후보를 과도하게 홍보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수사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대선 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지금 그런 수준의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여론조사들은 아닙니다. 그런 게 나오면 상대 후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이거 네. 경찰 가야죠. 그렇죠. 경찰서 가야 됩니다. 선관위부터 가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심을 가지실 수는 또 있을 거예요. 아하. 정의심스러우면 네. 여론조사 기관 홈페이지를 한번 좀 둘러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론조사 기관이 이런 곳이다라고 안내가 좀 부실하든지 네. 또는 대표자 이름이 좀 뭐 없다. 아. 뭐 이런 기관의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조금 신뢰성이 나는 좀 의심해볼 만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뭐 하실 수는 있는데 네. 아예 뭐 못 믿을 조사는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 홈페이지를 둘러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겠다 할 때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 조사 기관별로 그리고 조사 방법별로 동일한 여론조사의 장기 추세를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통계라는 게 오차가 분명히 항상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여론조사 기관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통계라는 거, 통계학에서 오차를 배웁니다. 네. 이게 복잡한 얘기예요. 표준 편차와 뭐 분산 뭐 이런 얘기를 해야 플러스 되는데. 마이너스. 예.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뭐 수학을 전공하셨나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근데 아무튼 이게 통계가 오차가 있는 데다가 네. 이 여론조사 할 때 뉴스가 이 여론조사에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습니까? 시차가 그러니까 있죠. 그렇죠. 예, 예. 사람들이 오늘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이 뭐 허튼 말을 했다고 해서 바로 오늘 여론조사에서 나는 윤석열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맞아요. 좀 시차가 예.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지금 뭐 대권주자들이 이거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하는데 그게 사실은 비합리적일 수가 있고요. 아하. 근데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찾아봐야 되느냐 그런 의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기사를 통해서 보는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언론이 이런 점에서 맥락을 좀 강조해서 장기 추세가 이렇다 이런 거를 좀 정확히 보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마처럼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네네, 그러게요. 그런가 하면 아니 아무리 물론 여론조사가 민심 반영의 척도라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여론조사에만 끌려다니고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정치가 너무 여론조사 의존적이다 이런 건데 예. 이게 자기가 지지할 수 있는 최선의 후보를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정치면은 사실 여론조사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가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게임처럼 돼 있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예. 내가 완전히 지지하기는 어려운 사람이지만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지지해야겠다. 아하. 이게 정치의 상당히 일반적인 문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 측면이 있고 네. 그게 떨어지니까 사실 논란이 그래서 시작되는 거죠. 윤석열의 철학과 무슨 뭐 이런 정치를 지지하는 거면 지지율이 좀 왔다 갔다 한들 네. 무슨 논란이 이렇게 크겠습니까? 근데 이런 정치가 과연 우리가 대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치냐 의문인 게 왜냐하면 이 사람을 지지하면 상대를 이길 수 있다. 뒤집어 얘기하면 상대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존재다. 네. 상대는 악마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실제 같은 분위기죠. 그렇죠. 실제 예. 우리 정치가 이 수준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듯도 보이기 때문에 아하. 이번 논란이 이런 부분도 보여준다라는 거를 이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같은 중요한 프로그램에서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모든 분들이 기대하는 마무리 시간이죠. 네, 그 노래 노래를 라이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표창2가 이것을 작곡 작사했는데 네. 표창원 지지자의 심정입니다. 여론조사 회사에서 전화 왔단 알림에 곧바로 휴대폰 꺼내 들어요. 표창원 대통령 됐으면 했는데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어요. 웃음 지으며 표창원 외치는 나의 모습에 조금 두근거려요. 하지만 표창원 이름은 보기에 없어. 보기 12번까지 기다려봐도 없어. 그래도 표창원 이름 말해봤지만 보기에 없으니 다시 말하란 답만 돌아와. 하지만 표창원 대통령 되면은 뉴스 하이킥은 누가 진행할까요? 제가 진행할까요? 김민하의 모르겠네요. 뉴스 하이킥. 네, 김민하의 코너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